매각할 때 그런 분들이 붙었다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. 그렇죠. 아니 근데 에코티 17억 넣고 50% 벌었으면 못 번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익률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라도 어딘지. 자, 뒤에 보이는 건물은 땅이 90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.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5개층까지 해서 연면적은 219평. 자, 이 땅은 2021년 9월에 58억 4천, 평당 6,474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2022년에 대수선을 하셨어요. 그리고 예상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약 4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약 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,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, 설계비, 취득세, 중개수수료 등등 이자까지 해서 예상 부대 비용은 5억 6천, 총 사업비는 74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, 거기 등기상 대출이 57억이 있으니까 내 돈 약 17억 가지고 이 건물을 개발했다, 이렇게 보여지고, 2024년 작년 9월에 82억 5천, 평당 9,146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예상 세전 매각 차익은 8억 5천만 원, 그러니까 내 돈 17억 가지고 8억 5천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률은 약 50%. 부동산 플래닛 AI 추정 가격은 54억 8천만 원인데 굉장히 잘 매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2021년 9월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죠. 그때 평당 6,500만 원이면 우리가 PM하고 있는 사이트보다도 비싸게 산 거예요. 사실은. 맞네. 그 옛날 과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대출을 잘 받아서 에쿼티 비율은 대략 20%대로 개발은 잘 했고요. 대수선을 한 것도 잘했고, 저는 층별로 오피스 형태로 기획을 한 것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엑싯을 이제 평당 9천에 했어요. 저는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고 느꼈던 게, 사실 송파구가 강남에 비해 엑싯 사례가 많진 않아요. 그렇지. 왜냐면 송파구 땅값에 개발을 해서 그걸 엑싯을 하려면 평당 1억 요 정도 금액에 팔아야 되는데, 평당 1억짜리 건물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강남을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엑싯 사례가 부족한데, 아니 근데 에코티 17억 넣고 50% 벌었으면 못 번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, 여러분 남들 다 힘들어했던 2022, 3, 4년이었죠. 그 시기에도 벌었다.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것도 있고, 총 투자 기간이 만 3년이잖아요. 새 전이지만. 근데 뭐 어떤 수익 투자를 하든 뭐 세금은 내니까. 네. 3년 동안 50%다. 그럼 여러분들 재미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13% 되죠. 여러분 뭐 주식이든 뭐 예금이든 뭐 적금이든 1년에 13%짜리 수익이 그 이상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있게 저기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, 그 수익률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라도 어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유독 이제 부동산 투자나 시행을 하면 기본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야 뭐 그게 디폴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깨고, 너무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, 그리고 또 임대료도 받았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눈을 낮추라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부동산도 충분히 더 하방 안정성이 좀 있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. 그리고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좋았던 게, 어쨌든 이 속리단길 인근에 이런 블럭이 평당 5, 6천에 거래가 많이 되는데, 이렇게 평당 9천짜리 신축 건물, 그러니까 완제품 개발이 끝난 건물 사례가 생기면 이제 그 가격에 소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 2025년 하반기 들어서는 평당 이제 9천대 1억대의 거래 사례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평당 9천대에 샀으면 이걸 산 사람은 수익률이 몇 프로냐? 82억 5천에 누군가 샀을 거 아니야. 네. 그분은 그러면 82억 5천에 박았을 때 네. 한 달에 월세가 얼마고,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고, 그거는 그럼 괜찮은 거냐는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 스터디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, 아무래도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는 간략하게는 제가 얘기했죠. 하지만 아무래도 건물 투자를 할 때 이런 디테일한 숫자나 이런 거 때문에 약간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희가 등기를 보고 브리핑을 하는 거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건물주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거를 왜 갑자기, 이럴 수도 있어요.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도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숫자도 더 깊게 다루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걸 사신 분, 개발 완료된 건물을 사신 분이 전액 현금으로 사셨어요. 사실 요 정도 사이즈 100억 언더 건물은 은근히 이런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. 등기를 보다 보면.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누구냐? 연예인, 운동선수, 그 다음에 기업체인데 이제 막 상장하는 기업, 그래서 서울에 본사를 내면서 이전하는, 또 마지막으로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, 그거는 이제 뭐 상인들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, 또 어떤 종중이 될 수도 있고, 종교가 될 수도 있고,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산다. 그래서 매각할 때 그런 분들이 붙었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. 그렇죠. 82억 5천 저 현금으로 왜 저기 사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,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뭔가 좀 해보세요. 어쨌든 생각보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. 전형적으로 이제 주차를 2x2죠. 그러니까 직각 주차로 이렇게 2개를 하고 병렬로 해서 이렇게 4개를 꼬마 빌딩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,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평행 주차로 앞에 풀었습니다. 여러분들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대를 나란히는 못해요. 예전엔 됐었는데 요즘에는 못합니다. 그래서 1대, 2대, 저 뒤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3대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대까지는 이렇게 되는데, 1대가 더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
그러면 이제 앞에 평행 주차를 하거나 더 옆으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차가 좀 편하고 많이 되는 걸 좀 선호하죠. 그래서 1층에 상권이 좀 없을 때는 1층을 날리고 올 그냥 주차장으로 만드는 필로티 형태로 이제 기획을 하거나 대수정을 해도 1층에 임대료는 못 받지만 그 용적률을 위해서 찾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선호하는 주차장으로 빼도 되고, 난 그래도 1층에 임대료 면적을 좀 빼고 싶어 라고 하면 주차장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임대 면적을 뺐는데, 이게 만약에 뭐 1층에 편의점이나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올 만한 입지면은 다행인데, 그런 게 들어올 만한 입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피스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1층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통유리인데 거기 앉아서 컴퓨터로 엑셀만 주고 뭐 한다? 그럼 딴짓을 못 하죠. 뭐 사장님이 내려가지고 부장님이 내려서 막 창문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1층에 오피스가 있으면 뭐 응접실로 쓴다, 로비로 쓴다라고 하는데, 그건 뭐 중견기업 이상이나 되는 얘기고,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 평 한 평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림막이나 CT지를 발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바에는 위에서 용적률을 찾을 수만 있다면 1층에 그냥 주차장으로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그거는 여러분들 상권이나 입지, 세부 필지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획을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거를 어디서 알려주죠? 황금돼지 정규반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, 강의를 당연히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잠깐 홍보를 하면, 건물을 투자할 때 있어서 이분은 82억을 썼고요. 대부분 그래도 막 억 단위를 쓰잖아요. 그렇죠. 조금 뭐 실패라고 해야 되나? 조금 안타깝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겠지만,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내가 본업 때문에 바쁘지만 조금 써서 공부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개법인 가서 물건을 받아도 조금 더 약간 곤란할 수 있고, 내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건물 가치를 올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,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내 자산을 불리고 싶거나 내 사옥을 만들고 싶거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거나 어떤 방법을 거쳐서든 자금이 좀 생기면 결국에는 건물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, 건물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가서 좋은 거 주세요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, 당연히 그분들이 좋은 거 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. 본인 기준이 어느 정도 딱 서실 때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 게 뭐 200만 원도 아깝다. 근데 그리고 사실 뭐 내가 6주라는 시간이 본업 때문에 도저히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, 오늘 아주 멤버십 홍보를 그 타겟을 내가 맞췄어. 왜냐면 의사분들 되게 바빠. 월화수목 금금금. 우리 PM 해보면 알잖아요. 네. 의사분들은 주말 아니면 평일 반밖에 안 돼서 네. 저희도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뭐 자금을 안정적인 거 하나 파킹해놓고 싶은데, 부동산 가서 물건 봤는데 약간 잘 모르고 바쁘니까 판단도 잘 안 되고,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데 뭐 유튜브는 깨작 보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, 이 새끼 강의한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이. 뭐 매주 막 빼야 되고 막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엑기스만 싹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, 멤버십 가입하면 그거 녹화본도 볼 수 있고 교재도 드리니까, 그런 것만 이제 꾸준히 보더라도 사실은 최악은 피할 수 있다. 최악으로 가서 1억 날릴 바에는 사실은 몇백으로 퉁치는 것도 괜찮고,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 건물 투자 한번 들어오면 평생 해야 돼. 평생 해야 되는 거 한 번 배워놓으면 이제 간다. 그래서 살면서 평생 해야 되는 거 배우는 거 3가지가 있죠. 뭐죠? 4가지구나. 첫 번째 운전, 수영, 자전거, 그 다음에 건물 투자죠. 자전거도 들어가요? 한 번 좀 배워놔야지. 어차피 평생 쓸 거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다. 자,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. 이 건물이 무슨 기획을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고, 그렇죠.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우리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했다.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